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한의 이익, 그리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기한의 이익은 철저하게 돈 빌리고 돈 빌려주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금전 소비 대차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돈 빌려줄 때 기한을 정해서 돈 빌려준다고요. 기한을 정해서 돈 빌려준다는 게 뭐야? 야, 너 3년 후에는 갚아야 된다? 이렇게 딱 기한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한이 도래하면 돈 갚아야 된대. 그럼 뭐 이게? 그래서 3년 후에는 돈 갚아야 돼. 요거. 그래서 이때 이제 3년을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서 3년으로 기한을 정해서 돈 빌리고 돈 빌려주죠. 그러면 돈 받을 날까지 또는 돈 갚을 날까지 받는 이익들이 있죠. 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을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 그러는데, 보세요. 요 정의를 여러분들이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매우 혼동스러워 하는데, 요거를 자, 시기하고 종기가 기한 아닙니까? 그러면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가 무슨 얘기예요? 3년 동안이지. 3년 동안 돈 갚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돈 갚을 때까지. 지금 다시 읽어보면 기한의 이익이란 3년 동안, 즉 돈 갚을 때까지 당사자가 받는 이익. 쉽죠? 그죠? 돈 빌려주고 그동안 누리는 이익이에요. 그럼 돈 빌려준 사람 또는 돈 빌리는 사람은 어떤 이익이 있을까? 봐봐요. 예를 들어서 뭐 채권자가 은행이라고 칩시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근데 소비 대차에서는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하는데 3년 동안 3억을 3% 이자 받고 빌려줬대요. 그러면 이 3년 동안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이자 줘야 되겠네. 그죠? 이자를 주죠. 그리고 채무자는 요 3억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는 이 3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무자는 요 3억을 가지고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기한의 이익은 보시다시피 양쪽 다, 어떤 계약이 있으면 양쪽 다 누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거는 빌려주는데 돈 빌려주니까 금전 소비 대차고, 이자 빌려줬으니까 이자부 금전 소비 대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채무자가 돈을 3억 3년 동안 누구한테 빌렸냐면 아버지한테 빌렸어. 근데 아버지는 이자 안 받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자 안 받고 빌려주니까 무이자부 금전 소비대차라고 해요. 이 경우에 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자 안 주니까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는 아들한테만 있지, 이자도 못 받는 아버지한테는 기한의 이익은 없는 겁니다. 자식이 왼수죠. 그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게 일방만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계약이란 게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그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만 희한 얄랑구준 별 이상한 계약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한테 있는 건지 채권자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쌍방에 있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 법에 딱 적어있어요. 민법에 뭐라고 나가냐면, 야, 그럴 때는 채무자한테 기한의 이익이 확실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걸로 간주가 아니라 추정되는 거야 라고 법에 딱 적혀 있어.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채권자에게 있는, 확실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X. 때때로 좀 지저분하게 시험 내는 양반은 요 추정을 간주로 바꿔서 내기도 하는데, 채무자에게 있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일단 기한의 이익에서는 기한의 이익은 확실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말이 있어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한 1년쯤 지났어. 1년쯤 지났는데 가령 채무자가, 야, 나 3억 이제 갚을게
라고 하면 이 채무자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돈을 사용하는 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이게 돈 갚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년쯤 지나서 채권자가 야, 너 3억 지금 당장 갚아. 뭐 이렇게 하면 요것도 요 채권자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자를 포기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돈 갚으라고, 그냥 돈 갚으라고. 자, 그런데 이런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것을 포기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봐봐요. 요 돈 빌린 채무자가 은행한테 1년 지나고 돈을 갚으려 그러면 이 채권자가 2년 동안 받아야 될 이자라는 기한의 이익을 지금 해하고 있잖아. 해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기한의 이익이 이렇게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얘가 기한의 이익을 이렇게 언제든지 포기는 할 수 있는데 포기할 때 얘한테 손해가 가죠? 그러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돈 더 빨리 갚으려면 뭐 나머지 2년치 이자를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조기 상환 수수료라고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개론에서도 나오잖아요. 조기 상환 수수료를 줘야 돼. 그게 바로 요겁니다. 기한의 이익을 얘가 포기했는데 얘가 손해 보니까 물어주는 거예요. 손해배상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었죠. 어떤 경우? 아까 기한의 이익이 아버지한테 돈 빌렸을 때는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한테만 있었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기한의 이익이 당사자 일방에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임의로 포기할 수 있다. 어떻게 인간이 하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적을 수 있는지,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이 자기만 있고 상대방 아버지는 없었죠. 그러면 아버님 잘 썼습니다 하고 그냥 돌려주면 돼요. 조기상환 수수료 같은 거 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배상할 필요 없이 그냥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뭐예요? 기한의 이익의 포기예요. 시험에는 요 문장 가지고 납니다. 요 문장 가지고.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더라도 그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틀리게 내고는 합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